가을야구의 열기가 아직 식지 않았지만 한화 이글스의 시선은 이미 내일을 향하고 있었다. 패배의 잔향이 남은 경기장 뒤편, 조용히 공항으로 향한 3명의 젊은 유망주들, 한지훈, 박정현, 정민규. 그들은 팀의 지시 아래 일본 요코하마로 향했다. 누군가는 도피라 했고 또 누군가는 혁신의 시작이라 불렀다. 미래를 일본에 맡긴다는 듯한 이번 결정은 단순한 해외 연수가 아니다.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구단은 이 3명을 통해 한화식 육성 시스템의 판을 바꾸려는 실험에 착수했다. 한국 시리즈의 긴장감 속에서 한화가 보여준 이 조용한 움직임은 오히려 폭풍의 전조처럼 보인다. 과연 이들의 일본행은 한화의 새로운 도약을 알리는 신호탄일까? 아니면 절박함이 낳은 마지막 승부수일까? 팬들은 지금 그 답을 기다리고 있다. 가을비가 내리던 새벽, 대전에서 김포공항으로 향하는 도로 위는 유난히 적막했다. 팀 버스는 무겁게 달렸고 안에 세 젊은 선수들은 각자의 이어폰을 꽂은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한지윤은 주먹을 꼭 쥔 손에 땀을 흘리고 있었고 박정현은 작게 입을 다문 채 머릿속으로 스윙 궤적을 그렸다. 정민규는 그저 눈을 감고 있었다. 그들의 출국은 화려하지 않았다. 팬들의 환호도 플래시 세례도 없었다. 그러나 그들의 발걸음에는 한화 이글스의 미래라는 이름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한화는 왜 지금, 그리고 왜 일본인가? 아직 한국 시리즈 한복판에 있다. 선수단 대부분이 피로와 압박 속에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구단은 3명의 유망주를 해외로 보냈다. 표면적으로는 기술 교류와 성장의 기회지만 관계자들은 이 결정의 이면에 한화가 겪고 있는 근본적인 변화의 욕망이 숨어 있다고 말한다. 한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지금 팀이 흔들리는 이유는 단지 경기력 때문이 아닙니다. 시스템이 낡았고 선수들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부족했어요. 이번 일본행은 단순한 연수가 아니라 새 판을 짜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요코하마 데이노 베이스타스의 훈련장은 일본 내에서도 가장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시스템으로 유명하다. 그곳에서 한화의 새 선수는 기술 분석, 피지컬 트레이닝, 멘털 개혁까지 전면적으로 배우게 된다. 훈련 기간은 17일. 그러나 그 17일은 한화가 과거를 버리고 미래를 설계하는 시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조용한 결단, 그러나 큰 울림. 한화는 그동안 부활의 상징으로 불려왔다. 과거의 영광, 긴 침체기, 그리고 다시 시작된 도전. 하지만 2025 시즌 내내 그들의 야구는 불안했다. 경기 후반 집중력 붕괴, 불펜의 불안, 타선의 침묵. 수많은 문제 속에서 팀은 기적처럼 한국 시리즈까지 올라왔지만 진짜 실력보다는 투지와 운으로 버텼다는 평가가 따랐다. 그래서 구단은 결심했다. 지금의 한화는 이대로는 안 된다. 한국 시리즈가 끝나기도 전에 미래를 위한 조용한 실험을 실행에 옮긴 것이다. 3명의 유망주가 떠난다는 소식이 내부에 전해졌을 때 일부 선수들은 놀랐다. 지금 이 시기에? 한국 시리즈 중인데 왜? 그 물음에 구단의 한 고위 관계자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건 승부가 아니라 투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팀은 흔들리고 있어요. 누군가는 흔들림 속에서 새로운 길을 열어야 합니다. 배움이라는 이름의 전쟁. 요코하마에 도착한 새 선수는 전날부터 강도 높은 프로그램에 돌입했다. 오전 6시 30분 체온 측정과 컨디션 체크. 7시에는 영상 분석실에서 타격 메커니즘 비교. 8시 30분 실내 타격 훈련. 10시에는 일본 투수 코치와의 피드백 세션. 오후에는 멘털 트레이너가 진행하는 심리 안정 훈련. 그리고 저녁에는 다시 자기 점검 일지를 쓰는 시간. 이 모든 과정은 단 한 번의 훈련도 그냥 지나가지 않는다. 는 일본식 시스템의 정수를 보여준다. 한지윤은 정말 숨이 막힐 만큼 세밀하다. 며 혀를 내둘렀고 박정현은 타격폼보다 마음가짐을 더 배운다. 고 말했다. 하지만 그 속에는 두려움도 있다. 장벽, 문화 차이, 그리고 내가 정말 성장할 수 있을까? 라는 불안. 그럼에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여정이 단지 개인의 성장뿐 아니라 한화 전체의 운명을 바꾸는 실험이기 때문이다. 한화의 조용한 혁명. 한화는 예전부터 과거의 방식을 고수하는 팀으로 알려져 있었다. 선수 육성보다 베테랑 의존, 단기 성적 중심의 운영, 변화에 대한 두려움. 하지만 이번 일본행은 완전히 다른 메시지를 던진다. 우리는 더 이상 과거에 머물지 않겠다. 움직임은 이미 구단 내 다른 부서에도 파문을 일으켰다. 트레이닝 파트, 데이터 분석팀, 그리고 심리 코치진이 동시에 일본식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는 단순한 연수가 아니라 한화식 리빌딩의 서막이다. 야구 팬들 사이에서도 반응은 뜨겁다. 한화가 드디어 바뀌려 한다. 지금은 늦었지만 내년은 다를 거다. 진짜 변화는 조용히 시작된다. 이런 댓글들이 커뮤니티를 채우고 있다. 그리고 남은 질문. 그러나 여전히 의문은 남는다. 결정이 정말 현명한 선택이었을까? 한국 시리즈의 한복판에서 유망주를 보낸다는 건 현재보다 미래를 본다는 상징이지만 동시에 지금을 포기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일부 팬들은 감동적인 결단이라 찬사를 보냈지만 또 다른 팬들은 팀이 집중력을 잃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다. 한화는 멈추지 않았다. 패배 속에서도 배우려 하고 흔들림 속에서도 다음을 준비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구단이 진짜로 변하려는 첫 증거다. 새벽의 공항, 어둠 속으로 사라지던 세 명의 그림자. 그들의 뒷모습에 비친 희미한 불빛은 마치 이렇게 말하는 듯했다. 우리가 돌아올 땐 한화도 달라져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모든 시선이 그 약속의 무게를 지켜보고 있다. 17일 후 요코하마에서 불어올 바람이 한화의 운명을 바꿀 수 있을까? 그 대답은 다시 한국의 마운드 위에서 밝혀질 것이다. 요코하마의 하늘은 유난히 맑았다. 구름 한 점 없는 새벽. 한지윤은 가장 먼저 구단 숙소의 문을 열고 훈련장으로 향했다. 아직 해가 뜨지 않았지만 이미 베이스타스 선수 몇 명이 몸을 풀고 있었다. 그들의 움직임은 일정했고 숨소리는 규칙적이었다. 이게 차이구나.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같은 야구를 하지만 그들이 쌓아가는 하루의 리듬은 완전히 달랐다. 요코하마 훈련장의 공기는 묘하게 긴장돼 있었다. 구단 관계자들은 시계를 보며 움직였고 코치진은 각자 태블릿으로 데이터를 확인했다. 한화의 세 선수는 마치 다른 세상에 들어온 듯 말없이 그 광경을 지켜봤다. 그리고 그 순간 그들은 한 가지를 깨달았다. 배움은 기술이 아니라 태도에서 시작된다. 세밀함의 문화 속으로 한화 구단이 보낸 3명의 유망주가 맡은 첫 과제는 루틴 만들기였다. 단순히 몸을 푸는 루틴이 아니라 매 순간 자신을 기록하고 평가하는 시스템을 익히는 것. 일본에서는 이를 자기 피드백 훈련이라 부른다. 매일 저녁 선수들은 하루 동안의 투구 타격 데이터를 직접 정리해야 한다. 영상 분석과 심리 상태를 연결해 작성하는 감정 보고서도 포함된다. 한지윤은 전날 보고서에 이렇게 적었다. 오늘의 타격감은 좋았지만 마음은 불안했다. 일본 선수들의 집중력이 내겐 벽처럼 느껴졌다. 그 차이를 좁히고 싶다. 박정현은 타석보다 수비 연습에서 더 많은 깨달음을 얻었다. 일본 코치는 그에게 공을 잡기 전에 이미 움직임이 시작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머리로는 이해했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았다. 반복 훈련만이 답이었다. 그날 저녁 그의 장갑엔 흙과 땀이 뒤섞여 있었고 손바닥은 붉게 부풀어 올랐다. 정민규는 투수로서 리듬의 제어를 배웠다. 한화 시절에는 힘으로 던져라는 지시가 많았지만 일본 코치는 그에게 호흡으로 던져라고 했다. 매번 던지기 전에 심호흡 3번 그리고 자신에게 속삭이는 말 한마디.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 간단한 루틴 하나로 그의 제구율은 일주일 만에 눈에 띄게 안정됐다. 결국 사람의 싸움이다. 막 캠프의 총책임자인 나카가와 수석 코치는 한화 측에 이렇게 말했다. 기술은 언제든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다스리는 법은 스스로 찾아야 합니다.
그는 3명의 한국 선수들을 유심히 지켜봤다. 이들은 진지하다. 그러나 아직 야구를 즐기는 법을 모른다. 그 말은 뼈 아팠지만 정확했다. 와의 젊은 선수들은 늘 이겨야 한다. 는 압박 속에서 자라왔다. 실패를 두려워했고 결과가 전부였다. 하지만 일본의 시스템은 그 반대였다. 실패를 기록하고 다시 반복하고 그 과정을 즐기도록 만들어져 있었다. 타이가 결국 한화가 바꾸고자 한 본질이었다. 야구를 생존의 전쟁으로 보던 문화에서 배움의 여정으로 바꾸는 것. 대전으로 향한 보고서. 17일 동안의 훈련은 실험자 여정이었다. 그 기간 동안 세 선수는 총 82시간의 기술훈련, 16시간의 심리 세션, 12회의 영상 분석 회의를 소화했다. 그리고 매주 한 번씩 한화 플런트에 보고서를 전송했다. 첫 번째 보고서에는 혼란, 두 번째에는 적응, 세 번째에는 혁신이 담겨 있었다. 마지막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기술보다 생각을 배웠습니다. 일본은 야구를 과학으로 하지만 동시에 철학으로 합니다. 한화가 변하려면 우리 모두의 마음부터 새로워져야 합니다. 문장을 본 한화 구단주는 잠시 침묵했다고 한다. 그리고 단 한마디를 남겼다. 이제 알겠다. 변화는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부에서 태어난다. 팬들의 시선, 언론의 침묵. 조용한 혁명은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다. 언론은 한국 시리즈의 결과에만 집중했고 이 작은 훈련 소식은 단 몇 줄의 기사로만 스쳐갔다. 하지만 팬 커뮤니티에서는 이미 움직임이 있었다. 한화, 무언가 달라지고 있다. 이건 단순한 연수가 아니다. 내년엔 다를 거다. SNS에는 새 선수의 일본 일지가 조금씩 공유되기 시작했다. 박정현이 새벽에 훈련장을 찍은 사진에는 이런 해시태그가 달려 있었다. 새벽 야구 한화의 미래 배우는 중. 팬들은 조용히 응원했다. 이게 진짜 성장이지. 결국 이들이 한화를 바꿀 거야. 오는 길, 세 사람의 다짐. 17일 후 그들은 다시 한국 땅을 밟았다. 그을렸지만 눈빛은 달라져 있었다. 기자들이 묻는다. 무엇을 배웠나요? 그들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고 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이제는 이유를 알고 던집니다. 이유를 알고 스윙합니다. 그 짧은 대답은 17일간의 고된 시간을 압축한 문장이었다. 그들이 배운 것은 기술이 아니라 야구의 본질. 한화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었다. 불씨. 이제 한화의 구단은 이 경험을 전체 팀으로 확산시키려 하고 있다. 유망주 육성팀이 일본식 피드백 시스템 도입을 검토 중이고 내년 봄 캠프에는 멘털 코치가 정식 합류할 예정이다. 한화가 지난 10년 동안 하지 못했던 변화가 형의 젊은 선수를 통해 시작되고 있다. 그들이 남긴 마지막 보고서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다. 야구는 결국 자신과의 싸움이다. 우리가 변하면 팀도 변한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작은 메모가 덧붙여져 있었다. 요코하마의 아침처럼 언젠가 대전에도 이런 빛이 비추기를. 조용한 새벽, 그들이 떠났던 그 공항에는 이제 다른 의미의 긴장이 감돌고 있다. 그때와 달리 이번엔 많은 이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어서 와, 잘 다녀왔지? 이제 진짜 한화가 시작이야. 그 순간 한화의 새 시즌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한국 야구의 또 다른 변화의 물결이 그들의 어깨 위에서 자라고 있었다. 그들의 귀국은 조용했지만 그 공항의 공기는 분명히 달랐다. 도착 게이트를 빠져나온 한지윤, 박정현, 정민규, 3명의 청춘은 마치 전쟁터를 다녀온 듯한 표정을 하고 있었다. 손에는 야구 글러브가, 눈에는 결의가 있었다. 팬 몇 명이 그들을 알아보고 조심스럽게 박수를 쳤다. 그 박수는 환영이라기보다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신호였다. 이 택시를 타고 대전구장으로 향하던 그 새벽, 도시의 가로등 불빛이 창문을 스쳤다. 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마음속에 같은 문장이 떠올랐다. 우리가 바꿀 차례다. 대전으로 돌아온 3명의 그림자. 연장으로 복귀한 전날, 세 선수는 구단 스태프와 코치진 앞에서 짧은 발표를 했다.
그들은 17일간의 경험을 PPT로 정리했고 일본식 루틴, 피드백 시스템, 그리고 멘털 관리 방식을 직접 시연했다. 프런트 관계자들은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한화의 오랜 베테랑 중심 문화 속에서 이런 프레젠테이션은 거의 처음이었다. 박정현은 말했다. 하루를 쪼개서 사용합니다. 우리는 아직 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한지훈이 이어받았다. 야구는 결국 습관의 싸움입니다. 지금의 한화는 기술보다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정민규는 짧게 그러나 단호히 말했다. 이제부터 우리가 증명하겠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 안의 공기가 무겁게 멈췄다. 구단의 한 고위 관계자는 잠시 침묵하다가 이렇게 말했다. 좋다. 그럼 이제 이 시스템을 한화의 표준으로 만들어보자. 그 말은 한화의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선언문이었다. 변화의 첫 걸음, 프로젝트 요코하마. 며칠 뒤 구단은 비공식적으로 프로젝트 요코하마, 프라젝트 요코하마를 발족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연수의 연장이 아니라 구단 전체의 철학을 재구성하기 위한 대규모 실험이었다. 핵심은 세 가지였다. 혁신, 선수 개인의 하루 설계표, 도입, 피드백 시스템 구축, 매일 훈련 영상 및 감정 보고 의무화, 멘털 케어 팀 신설, 코칭 스태프와 선수 사이의 정서적 거리 좁히기. 이를 위해 한화는 일본에서 트레이너 2명을 직접 영입했고 요코하마 코치진 일부가 온라인으로 피드백을 주는 협약도 체결했다. 내부에서는 이 모든 걸 한화 리빌딩 2.0이라 부르기 시작했다. 팬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바로 우리가 원했던 한화다. 결국 진짜 변화는 이런 데서 나온다. 이제는 결과보다 과정이 보인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프로젝트 요코하마, 한화의 미래, 새로운 시작 같은 해시태그가 빠르게 확산되었다. 구단의 깊은 고민, 그리고 조용한 결단. 하지만 변화에는 늘 저항이 따른다. 일부 베테랑 선수들은 새로운 시스템의 불편함을 드러냈다. 이건 어린 선수들이나 하는 거야. 이미 우리만의 루틴이 있다. 이에 구단 프런트는 단호하게 대응했다. 라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팀 미팅에서 김경문 감독은 이렇게 말했다. 단순한 시도나 실험이 아닙니다.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면 다시 추락합니다. 더 한화는 야구를 배우는 팀이 아니라 야구를 바꾸는 팀이 될 겁니다. 말에 회장은 잠시 정적에 흡사였다.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고 누군가는 주먹을 쥐었다. 그날 이후 한화의 하루는 달라졌다. 새벽의 불빛, 변화를 이끄는 3명. 새벽 5시면 대전구장 훈련장에 불이 켜진다. 그곳에 어김없이 3명의 그림자가 있다. 한지윤은 타격 케이지 앞에서 스윙을 반복하고 박정현은 내야에서 수비 동선을 체크한다. 규는 불펜에서 홀로 숨을 고른다. 그들은 더 이상 구단이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원해서 훈련한다. 후배들이 그 모습을 보며 따라하기 시작했고 코치진은 매일 영상 분석을 공유했다. 한화의 새벽 문화는 그렇게 만들어졌다. 관계자는 말했다. 누가 시킨 게 아닙니다. 그 3명이 먼저 움직였고 다른 이들이 감화된 거예요. 한화의 진짜 변화가 시작된 겁니다. 팬들의 눈물, 그리고 한 줄의 댓글. 2026 시즌을 앞두고 열린 팬데이 행사에서 세 선수는 무대에 올랐다. 그들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답했다. 짧은 영상이 공개됐다. 요코하마에서의 훈련, 피드백 장면. 그리고 마지막에 새벽 훈련장의 불빛이 비춰졌다. 영상 끝에는 단 한 줄의 문구가 떴다. 우리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하지만 멈추지 않는다. 그 문구가 끝나자 팬들은 조용히 박수를 쳤다. 어떤 팬은 눈물을 닦으며 이렇게 말했다. 이제야 한화가 다시 살아나는구나. 고 다시 시작된 이야기. 시간은 흘러 2026 시즌 개막전. 대전 구장 오랜만에 매진을 기록했다. 선수단은 달라진 표정으로 그라운드에 섰다. 헐타석에 선 한지윤이 배트를 주며 속삭였다. 요코하마에서 배운 대로 이유를 알고 스윙하자. 공이 날아왔고 배트가 휘둘러졌다. 짧고 묵직한 타구음.
공은 깨끗하게 외야로 뻗어나갔다. 관중석에서 터진 함성은 단순한 환호가 아니었다. 그건 새로운 한화의 시작을 알리는 함성이었다. 그날 밤 대전 하늘에는 늦봄의 달이 떠 있었다. 그리고 그 밑에서 한화 이글스의 새 시대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열리고 있었다. 우리는 요코하마에서 배웠다. 자, 야구는 기술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걸. 그들이 남긴 이 문장은 지금도 구단 복도 벽에 걸려 있다. 그 문장을 읽는 모든 한화 선수는 오늘도 새벽의 불빛 아래서 스스로에게 묻는다. 나는 변하고 있는가? 그 질문이 멈추지 않는 한 한화의 새로운 이야기는 계속될 것이다.